뇌를 젊게 하고 뇌를 잘 유지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뭘 추천하시나요? 라는 네. 단어를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오케이. 네. 지금부터 바꿔도 뇌 건강을 다시 지킬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자, 놓쳐서는 안 되는 좋은 책을 함께 읽어보는 하루 20분 독서 습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책을 소개해드리는 20분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그 의학의 발달, 위생, 영양, 생활 습관 정말 많은 것들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평균 기대 수명도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자, 근데 수명이 늘어도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노화입니다. 그죠? 근데 노화도 노화지만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요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바로 뇌의 노화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뇌에 대해서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인류가 오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오래 살면 살수록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에 대해서 유념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누적 조회수 600만의 유튜브 대표 의학 채널 브레인튜브, 브레인을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운영자이자 신경과 전문의인 손유리 선생님 모시고, 손유리 선생님의 첫 책입니다. 평생 젊은 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유리 저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젊은 뇌라는 책을 쓴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뇌를 젊게 하고 뇌를 잘 이렇게 젊게 유지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뭘 추천하시나요? 일단 그래서 제가 이런 막연한 궁금증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ESP라는 네. 단어를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ESP. 네, 그래서 ESP가 원래는 Extra Sensory Perception이라고 해가지고 네. 원래는 이제 초능력이라는 단어인데요. 막 사람들이 이제 맨 처음에 들으면 뭐 ESP 뭐야 초능력 뭐야 이러는데 초능력은 아니고 그냥 잘 먹자. 오케이. 네, S 잘 자자. 네, sleep. 네, P 잘 놀자. 우리가 잘 놀아야지 뇌가 네. 자극되니까. 그래서 네. 순서대로 ESP라고 제시를 해드렸었고, 네. 사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랑 뇌를 건강하게 하는 거랑 뭐 엄청나게 동떨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 그러니까 이제 뇌가 무조건 먹는 거는 뇌에 다 들어갈 것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뇌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잘 모르는 네.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 S는 이제 슬립인데요. 잠을 아껴가면서 막 다들 열심히 너무 네. 사시기 때문에 전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을 네. 위해서 제가 이 잠의 중요성, 왜 잠을 왜 자야 되는가, 인간이. 네. 왜냐하면 이 낮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면서 쌓였던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청소하면서 뇌가 노화되지 않기 위한 시간이 잠자는 네.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P는 플레이, 이제 네. 놀다라는 건데 사실 성인에게 있어서 논다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뭐 놀아라 그러면 그냥 누워서 넷플릭스 이렇게 켜서 보는 게 논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몸을 움직여서 놀고 사람들을 만나서 뇌를 자극하고 옥시토신이나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이런 뇌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막 분출되도록 하는 게 이제 성인에서 노는 건데 이런 것들이 뇌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뇌가 노는 법이 따로 있군요. 그렇죠. 자, 먼저 it부터 시작을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잘 먹는다는 거. 그럼 뇌가 좋아하는 잘 먹는 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모든 먹는 음식이나 네. 모두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뇌에 통과하는 건 아니에요. 네. 뇌는 그래? 뇌 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딱 통과할 만한 이제 영양소가 따로 있는데 그렇구나. 네, 그게 이제 산소, 포도당 여러 가지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정제된 이제 탄수화물 중에 포도당이 있고 단백질, 아미노산. 오케이. 네, 딱 정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뇌에 자꾸 그저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먹어야 돼요? 일단은 가장 쉽게 접할 네. 수 있는 거, 막 굳이 막 찾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섭취로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그렇죠. 있어요? 이제 섬유질이 많은 건강한 탄수화물이 있는데요. 뭐 단호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야채 중에서도 탄수화물이 있지만 이런 이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탄수화물들 맥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찾는 이제 섬유질이 들어있는
적절한 음식들을 얘기를 합니다. 단백질은요? 단백질은 이제 뭐 고기를 절대 먹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뭐 우리가 흔하게 이제 건강을 위해서 닭가슴살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뇌에 굉장히 좋은 단백질은 콩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네. 이런 콩 단백질 들어있는 두부 같은 음식 많이 드시고요. 너무 두부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이런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고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굉장히 뇌에 좋은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보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의 식습관이 오래 누적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요? 그 치매라는 병이 사실 다른 데서 보면 제3의 당뇨병이다라고 얘기하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이 혈당이라던가 이런 이제 인슐린 간의 상호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조절이 안 되면 뇌에서도 염증이 쌓이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잘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먹는 거와 되게 뇌가 관련이 당연히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식습관이 지금까지는 별로였어. 네. 근데 지금부터 바꿔도 뇌 건강을 다시 지킬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그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요.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제 네. 그 ESP 중에서 슬립이 있었잖아요. 슬립이 있는데 잘 자라. 자는 거랑 뇌랑 관계 있습니까? 아,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잠은 왜 잘까? 우리 사람들은 왜 잠을 잘까? 이제 혹시 뇌를 좀 쉬어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했지만 사실 잘 때 우리가 뇌파 해보면 뇌 파형들이 계속 이제 뇌가 일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몸을 쉬기 위해서 잠을 자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지만 네. 알고 보면 또 잠자는 동안에도 심장도 뛰고 우리가 숨도 쉬고 맞아요. 여러 가지 세포들이 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전쯤부터 연구가 된 게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해서 뇌에 있는 하수구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낮 동안에 우리가 활동하면서 많은 이런 찌꺼기, 이제 노폐물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그게 비렘 수면이라고 하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그 하수구를 통해서 그것들이 싹 씻겨 나가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없다. 그러면 청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쌓이겠네. 그렇죠, 그렇죠. 이 녹음실이 24시간 계속 돌아가게 되면 정리할 시간도 없고 우리가 이제 편집할 시간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송출할 시간도 없고 너무 엉망이 되잖아요. 계속 찍기만 하면. 뇌도 마찬가지로 계속 일만 하면 안 되고 이 노폐물들을 씻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다시 기억을 저장하고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노폐물이 쌓이면 무슨 폐해가 일어나냐 알고 보니까 그 쌓이는 것들이 모두 네.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을 유발하는 물질들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잠을 얼마나 자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 잠이 제일 좋다 뭐 이런 거. 일단 저는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시간이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자라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제 인간의 수면도 사실 정규분포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되게 적게 자도 잘 버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9시간, 10시간을 자야 다음날에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이 회복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10시간을 자면 언제 일을 해야 그래? 근데 이제 인간이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규 분포로 적게 자도 너무 말끔한 사람도 있고 한 10시간 자야지 나는 그 그런 사람 다음날 있죠. 활동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오케이. 있어서 근데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한 6시간에서 8시간이 평균이고요. 성인들의 보통 잠이 한 그 정도 자나요? 그쵸.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요, 롱런 하시는 분들은 잠의 중요성을 다 이렇게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롱런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이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대표님이 잘 아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좀 여쭤볼게요. 불면증도 병이에요? 병입니다. 아, 그래? 네. 불면증도 뇌질환입니다. 진짜? 네. 일단 불면증이 단순하게 그냥 잠 못 잤어. 이게 불면증이 아니고요. 네, 네. 첫 번째, 이제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갱년기가 되면 한 50% 정도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심리적인 것들이 많고요. 무조건 약을 안 먹고 내가 날이 새더라도
기어코 이거를 의지로 이겨내겠다 막 이렇게 하고 1시간 자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적절할 때는 약을 써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 물론 불면증의 치료가 약은 아니지만 인지행동 치료라던가 왜 내가 잠을 못 자는지 뭐 중간에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어서인지 다른 질환이 있어서인지 검사를 적절하게 하고 치료를 하는 게 맞아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아침형 인간이 뇌질환이 덜 생길까요? 올빼미형 인간이 덜 생길까요? 왜 인간의 유형이 둘로 나눠져요? 저는 네. 아침형입니다. 여기는 아침형, 저녁, 밤, 올빼미, 아침. 딱 반반이네 지금. 저도 올빼미형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연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아침형 인간이 조금 더 뇌 건강이 좋다는 연구들이 많더라고요. 최소한 몇 시간은 자야지 인간이 잘 버텨고 건강할 수 있을까요? 뇌가. 저는 우리 뇌가. 6시간이라고 생각해요. 6시간. 최소? 네. 적어도 6시간은 6시간은 자야지. 선생님. 6시간. 그럼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면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럼 11시에 자면 5시에 일어나도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6시간이라는 것도, 사실 보면은 앞뒤로 약간 가수면 상태에서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있고, 정말 깊게 잤다가 꿈꿨다가 우리 수면이라는 게 그냥 이제 쭉 이런 곡선이 아니고 잤다 깼다 이런 리듬에 따라서 이런 그 수면의 패턴이 이렇게 동일하게 몇 번씩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꿈꾸는 수면, 1단계, 2단계 갔다가 다시 꿈꾸는 수면, 이런 패턴이 반복이 네. 돼야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되려면 최소한 대여섯 시간은 자야지 되고 그건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고3 애들 와가지고 막 머리 아파요, 뭐 피곤해요, 뭐 그러면 자는 거 물어보면 뭐 서너 시간 자고 이런 애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군요. 저도 이제 앞으로 6시간에서 나는 7시간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놀아랍니다. 놀아라. 네, 네. 뇌를 갖고 어떻게 하면 놀면 좋을까요? 일단 논다는 거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네. 몸을 움직이면서 놀자.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뇌를 좀 자극하면서 놀자가 두 번째고요.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3, 40분씩 하면서 네. 뭐 댄스든 수영이든 산책이든 오케이. 걷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대부분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하시면서 이제 자꾸 몸 움직이면서 놀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거 어때요? 여럿이 노는 게 뇌 건강에 좋아요? 혼자 놀아도 돼요? 여럿이 노세요, 여럿이. 근데 이제 여럿이 그렇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만나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여럿이 놀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통해서 뇌도 발달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행복도 찾고 거기서 이제 옥시토신이나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뇌에 자극되는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뇌를 자극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노는 게 좋고요. 사람 만나는 게 아주 막 싫거나 그러지 않으면 가능하면 사람들 만나고 이런 데 나와서 이제 뭐 새로운 거 배우기도 하시고 그러는 게 너무 좋죠. 그렇군요. 자, 이제 또 뇌를 갖고 잘 노는 것도 네. 중요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ESP에 대해서 이제 쭉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자, 뇌 건강 OX 퀴즈. 자, 코너 속의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뇌 건강 OX 퀴즈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이 뇌에 대해서 상식이 어느 정도 있고 뇌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 우리 저자님께서 OX 여부와 함께 이유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영상 보시면서 지금부터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뇌가 위축되거나 손상되면 인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없다지. 정답은? 정답은 X. X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네, 대표님 내리시고요. 나 계속 맞는 것 같아서 들고 있을래. 이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네, 수녀 연구라고 해서 여기서 정말 이제 유명한 메리 수녀 얘기를 해드릴게요. 101세까지 사셨어요. 101세까지 너무나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항상 이제 그 후배들 위해서 강연하고 봉사활동하고 항상 웃으시고 즐겁게 활동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75세부터 101세까지 치매 검사를 쭉 했거든요. 인지기능 검사를. 101세 돌아가실 때까지 다 깨끗하게 정상. 오케이. 네, 100점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뇌를 기증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뇌를 부검을 딱 했습니다. 했더니 그랬는데 세상에
뇌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고요. 어머. 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알츠하이머 치매에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퇴행성 위축과 단백질들이 거기에 다 함축이 되어 있었던 근데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랐던 거죠. 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이 들면 다 뇌는 쇠퇴하고 연세 드시면 다 어쩔 수가 없고 뭐 당연히 이제 뇌가 쪼그라들면 인지 기능 당연히 거기에 이제 평행선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게 상식처럼 받아들였었는데 우리 메리 수녀님 같은 이런 수녀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인지 능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뇌 기능하고 뇌의 실제적인 모습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구나. 이거를 알게 돼서 그렇다면 이 비결이 뭘까? 그때부터 나왔던 게 인지 예비력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인지 예비력이라는 거는 살아있을 때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네. 시냅스 연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뇌를 촘촘하고 밀도 있게 뇌 기능을 많이 활성화시켜 놓으면 거기서 약간 위축되고 노화가 되더라도 그 남아있는 뇌 기능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게 인지 예비력이라고. 인지 예비력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지 예비력 높이려면 메리 수녀님 같이 사시면 돼요. 네, 메리 수녀님처럼 몸에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이제 운동하고 활동하고 봉사활동하고 자꾸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이제 교육 같은 것도 들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뇌의 수분 보충을 위해서 여자는 약 2.5리터, 남자는 약 2.7리터의 물을 마셔야 하는데 물 대신 옥수수 수염차, 둥글레차를 마셔도 된다. 이거 약간 분위기 싸해. 요거 같아. 얘는 뭐 정답을 가르쳐 준 것 같은 느낌으로. 어때요? 네. 정답 X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좋다 하면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 막 냉동실 다 채워가지고 그것만 맞아요. 먹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녹차 좋다고 하면 녹차를 한 2리터씩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해놓고 오늘 물은 이거야. 이러면서 녹차를 하루 종일 드시게 되면서 이제 몸이 안 좋아지는데 녹차 안에 카페인도 많고요. 물론 좋은 성분들도 많지만 카페인도 있고 적당히 해야 돼. 네, 그것 때문에 막 이뇨작용 때문에 계속 화장실 가고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차더라도 차는 차답게 네. 물은 물답게 물답게. 먹자. 네. 자, 마지막은요. 기억력의 중추가 되는 이 해마 아시죠? 해마는 나이가 들면 크기가 매년 1% 정도씩 줄어들지만 운동을 하면 해마의 크기가 커지면서 기억력이 좋아진다. 희망을 갖자. 기억력 좋아지려면 운동을 하면 해마가 커진다. 커질 수 있다면 운동해야지. 네. 저는 이걸로 갈래요. 정답. 네네네. 너무 잘하셨어요. 아하. 네, 예전에 이제 유명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해마 연구도 그냥 정상인 데리고 한 게 아니고 약간 치매 전 단계,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 네네네. 그것도 하나의 이제 치매 전 단계인 질병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제 되게 많이 모아놓고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운동을 열심히 하게 이제 지구력 운동, 한 그룹에서는 스트레칭만 시켰어요. 그냥 오케이. 네, 정적인 운동만 하라고. 근데 네. 운동을 걷기 하고 지구력 운동을 했던 그룹에서는 한 2% 정도의 해마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기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스트레칭만 한 그룹에서는 그냥 오케이. 그대로 연구대로 1년에 1%씩 해마가 위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동만으로도 해마가 커질 수 있다. 네. 자, 이제 20분 책 한 권, 오늘 이 책 평생 젊은 내 제목도 너무 잘 정하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이렇게 로망을 담은 책인데, 자, 이 책을 어떤 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재테크 시작할 때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쵸. 그때 가장 쉬운 책부터 읽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내가 평생 명민한 뇌, 빠릿빠릿하게 계속 나는 평생 100세까지 네. 활동하고 싶어. 근데 내가 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신 분들이 읽었으면 가장 좋겠어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써봤고요. 그리고 이제 젊지만 브레인포그 때문에 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분들, 그리고 가족력이 있고
뭐 내가 유전적인 소인이 있어서 뇌 건강이 많이 걱정되는데 대체 어떻게 먹고 활동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뭘 유의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분 책 한 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평생 젊은 뇌에 대한 저의 한 줄 감상은요, 바로 이겁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자. 당신의 뇌를 위하여. 자, 그러면 손유리 선생님 책을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10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서의 제목과 더불어서 영상 시청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 영상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도서 제목도 적어주시는 분 10분을 선정해서 오늘 도서 보내드릴 텐데요. 뇌 건강 서적의 바이블이 될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평생 젊은 눈. 2. 평생 젊은 간. 3. 평생 젊은 뇌. 4번 평생 젊은 이. 여러분이 가장 젊고 싶은 거 뭐 많겠지만 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 20분 책 한 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저자님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